감정적 트리거 이해하기.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지나가는 표정 하나에 괜찮았던 하루가 갑자기 휘청이기 시작하죠. 속은 뒤집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감정들이 툭 쏟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유난할까? 다른 사람은 그냥 웃고 넘기는 걸 왜 나는 무너지는 걸까? 그렇게 감정을 삼키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감정은 정말 지금의 것일까? 혹시 잊었다고 믿었던 그때의 마음이 지금 나를 다시 찾아온 건 아닐까? 감정은 단지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은 기억입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던 순간,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았던 기억, 슬프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만 좀 해라는 말로 덮였던 감정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감정과 연결된 아주 작은 자극 하나가 지금의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정적 트리거입니다. 이 글은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의 진짜 이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 감정은 이해받을 때 조용해지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비로소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안의 오래된 감정을 정면에서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억누르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말 걸고 이해하며 함께 숨쉬기 위한 여행.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감정이 처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여정.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적 트리거란 무엇인가요? 지금은 별일 없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별말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이런 순간 혹시 당신도 있었나요? 누군가의 말투, 표정, 무심한 한마디에 생각보다 훨씬 강한 감정이 밀려온 적. 그 감정은 정말 지금의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눈을 뜨고 지금의 당신을 흔든 건 아닐까요? 감정적 트리거, 영어로는 이모셔널 트리거. 직역하자면 감정을 당기게 만드는 방아쇠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순간적인 자극이 아닙니다. 감정적 트리거는 내가 미처 다 이해하거나 다루지 못한 감정의 잔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이나 상황을 계기로 마치 되감기처럼 되살아나는 작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그건 왜 그렇게 했어? 그게 최선이었어? 이 말에 당신의 마음이 움찔하며 무너졌다면, 그건 지금 누군가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반복되어 온 비난과 좌절의 기억이 다시 살아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적 트리거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겪었던 상처가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억눌렀던 감정, 다 말하지 못한 마음, 끝내 이해받지 못했던 경험들. 그 감정들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몸 어딘가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닮은 자극이 오면 우리 안의 감정은 반사적으로 깨어나 지금의 나를 마치 그때의 나처럼 만들죠. 그래서 감정적 트리거는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때 다 하지 못한 말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감정의 신호입니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건 억누르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하지? 이 감정은 정말 지금의 감정일까? 혹시 예전에 내가 다시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감정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자 감정과 진짜 나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감정적 트리거를 안다는 것. 그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통해 내 안의 오래된 이야기와 만나겠다는 용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순간 우리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의 말투 하나, 무심한 눈빛 하나에 갑자기 상처받고 불쑥 화가 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 정도에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그 감정이 지금의 나만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사실 그 반응은 당신의 뇌가 과거의 기억을 지금의 위협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감정을 호출합니다. 인간의 뇌는 위협 앞에서 빠르게 반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건 예전에 위험했던 상황과 비슷해. 그러면 바로 감정이 작동합니다. 불안, 분노, 공포, 슬픔 같은 감정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올라오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먼저 감정을 작동시킨다는 것. 즉, 뇌는 빠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결과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일에도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감정을 먼저 불러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그때의 나가 반응하는 순간.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의 성숙한 내가 아니라 그때 상처받고 억눌렸던 어린 내가 대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지금은 그럴 일이 아닌데 왜 이 감정이 멈추질 않을까? 그 감정은 과거의 장면,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순간,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쳤던 감정이 지금이라는 시공간 위에 겹쳐져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뇌는 그때처럼 반응하라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나는 논리보다 기억에 의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감정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감정적 트리거는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 이상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의 뇌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고 있던 메시지. 그때 너무 아팠어. 아직도 그 감정은 끝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지금에 와서 조용히 꺼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때 다하지 못한 감정을 이제야 처음으로 꺼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지? 가 아니라 내 뇌는 지금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려 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반복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밖으로 이끌 첫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이유 없는 폭풍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작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진 메시지니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포로가 아닌 감정의 해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비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굴지 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런 감정 따위는 무시해. 이런 말, 당신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감정을 억눌러 본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이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감정은 흔들리고 비논리적이고 때론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가장 이성적인 시스템입니다. 감정은 뇌의 빠른 판단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산속에서 곰을 마주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필요한 건 곰의 크기나 방향을 분석하는 냉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보다 빠르게 도망쳐야 해 라고 말해주는 공포라는 감정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뇌의 편도체, 감정을 담당하는 생존 감지 센터입니다. 이 편도체는 이성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곧장 공포나 분노, 불안을 호출합니다. 감정은 본능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은 생존을 위한 고도로 진화된 기능입니다. 논리보다 빠르고 본능보다 섬세하며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센서인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뇌는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 편도체는 지금의 자극이 과거의 상처와 비슷하다고 느끼면 그 순간을 그대로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작은 지적이 예전에 반복된 비난처럼 느껴지고
가벼운 무시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와닿으며 단순한 충고조차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보다 그때의 기억이 더 먼저 반응하고 그때의 감정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오류가 아닙니다. 감정은 신호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 그건 내 존엄일 수도 있고, 내 존재감일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연결일 수도 있어.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가치가 건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감정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할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통역자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논리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논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내면을 조용히 지키고 있는 감시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이 당신을 휘감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비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진화시킨 이성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감정적이지 않아. 나는 지금 오래도록 참아온 감정이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함께 진짜 나를 이해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트리거가 작동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아무렇지 않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눈빛 하나에 몸이 얼어붙고 말문이 막히고 감정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요동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지? 그 말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지? 하지만 그건 단지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오래된 감정이 지금 이 순간을 덮친 순간, 감정적 트리거가 작동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감정적 트리거는 아주 빠르고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과거를 호출합니다. 무의식이 기억한 상처와 연결된 자극이 오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이를 위협으로 판단하고 즉시 감정을 호출하죠.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뇌의 언어 중추는 일시적으로 멈추며 머리는 하얘지고 입은 닫히거나 반대로 통제되지 않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의 감정이 현재의 나가 아닌 그때의 나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때의 나가 살아나는 반응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외면당했던 그 순간, 혼자 견뎠던 그 밤, 무시당하고도 아무 말 못했던 그 시간, 그 모든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 어딘가에,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 있었던 그 기억들이 비슷한 자극 앞에서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논리적으로는 그럴 일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감정은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는 거죠. 이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적 트리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과도한 감정 폭발, 작은 지적에 격한 분노가 치밀고 사소한 농담에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상대는 당황하지만 당신에겐 그 말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문이 막히고 얼어붙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굳고 머리는 멈추고 남는 건 억눌린 감정뿐입니다. 회피 충동 또는 관계 단절, 상대와의 대화는커녕 이 사람과는 이제 끝이야.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겠어.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고 싶어집니다. 자기 비난과 무력감, 상황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스스로를 탓하고 부끄러움과 자책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감정을 잘 못 다룬다는 믿음이 자라나죠. 이 모든 반응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의 상처가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 표현되지 못한 감정,
보호받고 싶었던 내면의 메시지를 당신 대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이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뿐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파도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이 일어난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지? 라고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반응하고 있지?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 그 한마디가 감정의 폭발을 이해의 시작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 트리거는 단지 반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당신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바라봐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감정은 당신을 휘감던 폭풍이 아니라 당신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지도이자 언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트리거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까요? 감정적 트리거는 결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아직도 충분히 들어보지 못했고 아직도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비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억제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숨쉬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실천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통해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작고 단단한 루틴이 될 것입니다. 1단계. 판단보다 관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죠. 나 또 왜 이러는 거야? 이 정도에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감정은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 관찰은 감정에게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라고 말해주는 첫 태도입니다. 2단계. 감정에 이름 붙이기. 막연한 감정은 우리 안에서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름 붙여질 때 비로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나 화났어 대신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서러웠어. 그냥 슬퍼 대신 지금 나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감정을 언어화하면 그 감정은 막연한 위협에서 이해 가능한 신호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과 함께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감정과 거리두기. 감정에 휩싸인 순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노다. 나는 불안하다. 하지만 감정은 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 내 일부가 지금 불안을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존재에서 내가 함께 다룰 수 있는 일부가 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기면 그 안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4단계. 반복되는 트리거를 기록하기. 트리거는 패턴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보세요. 언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에?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가?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당신 감정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지도 없이 길을 잃듯 기록 없이 감정 속에서 길을 찾긴 어렵습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예고 없이 터지는 폭발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파도가 됩니다. 5단계. 그때의 나를 위로하기. 트리거가 작동할 때 반응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상처받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혹시 그 말은 과거의 어떤 기억과 닮아 있었던 건 아닐까?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어떤 말을 건네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나를 지금의 내가 직접 돌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감정을 진짜로 치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5가지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과 자신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연결하고 천천히 회복하는 길입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이해와 연민을 통해 다가설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 이야기, 그 말 한마디가 내 10년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툭 이렇게 말했어요.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이 먼저 쏟아졌어요. 당황한 건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저였죠.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 말은 지금의 남편이 한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릴 적 아버지가 수도 없이 반복하던 그 말과 똑같았어요. 넌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또 울어? 또 예민하게 굴어? 별것도 아닌 걸로 왜 난리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감정을 삼켰고 아무 일도 아닌 척, 더 활짝 웃고 더 착한 척하면서 문제없는 아이로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의 한마디가 8살의 나를 그때의 방으로 단숨에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니었어요. 내 감정이 너무 커서 말도 못하고 숨도 조심조심 쉬던 그때의 아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왜 나는 예민할까? 가 아니라 왜 나는 그 말에 그렇게 무너졌을까? 그 질문 하나로 제 안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정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억누르는 대신 조용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그때 하지 못했던 울음을 지금의 제가 안아주기로 했어요. 물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가끔씩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해요. 하지만 전과 달라진 점은 분명해요. 이제는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감정을 누가 아니라 제가 직접 돌봐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적 트리거가 단순히 예민함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감정을 통해 말을 거는 방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안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지금 당신을 무너뜨렸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그때의 나가 드디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줄 시간이 된 것뿐입니다. 트리거 유형을 알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에 자주 상처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화가 나고 비슷한 태도 앞에서 이유 없이 위축된다면 그건 감정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트리거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회로는 대부분 어릴 적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감정 혹은 반복적으로 무시되거나 외면당한 경험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회로는 지금의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익숙하게 반복되죠. 감정적 트리거는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난에 민감하고 누군가는 무시에 상처받으며 또 어떤 이는 통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버려짐의 기운만 느껴도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방식, 보호받지 못했던 순간, 내면에 새겨진 감정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 회로를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그 구조를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대표적인 트리거 유형 4가지. 1. 비난 트리거형.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
이건 내 잘못이야. 그건 왜 그렇게 했어? 감정의 뿌리, 지속적인 비난, 완벽주의적 양육 환경, 내면의 메시지. 나는 틀리면 사랑받지 못해. 이 유형은 실수가 곧 거절로 느껴집니다. 평범한 피드백조차도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공포로 연결되죠. 이 버림 트리거형,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 됐어, 혼자 할게. 그냥 가. 감정의 뿌리, 정서적 단절, 애착 불안, 반복된 이별. 내면의 메시지.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어. 이 유형은 거리가 곧 단절로 느껴집니다. 작은 소외조차도 자신이 완전히 버려질 것 같은 불안을 자극하죠. 3. 무시 트리거형.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 말 끊기, 무반응, 관심 없음. 감정의 뿌리. 존재 부정, 감정 무시, 소외 경험. 내면의 메시지.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유형은 무시가 곧 소멸처럼 느껴집니다. 대화에서 존재가 투명해지는 순간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감정을 겪습니다. 4. 통제 트리거형.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 그냥 내 말대로 해. 넌 판단력이 없어. 감정의 뿌리. 자유 억압, 자율성 무시, 강압적 환경. 내면의 메시지.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없어. 이 유형은 지시가 곧 존재 박탈로 느껴집니다. 의견을 무시당하는 순간 자신이 물건처럼 취급된다는 강한 분노와 무기력이 동반되죠. 이 트리거 유형들을 알고 나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정말 이 사람의 말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기억이 흔들린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트리거를 아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과 더 잘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왜 그렇게까지 느꼈는지 정직하게 이해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감정은 나를 끌고 가는 괴물이 아니라 나를 이해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 응급처치 루틴, 트리거 발생 시 3단계. 감정적 트리거는 예고 없이 작동합니다. 한순간에 숨이 가빠지고, 말이 막히고, 속이 요동치고,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이렇게 돼버렸어. 하지만 그 순간, 단 3단계만 기억해도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단계 정지, 단 3초만 멈추세요. 감정이 폭발하려는 그 찰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장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만 숨 돌리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 이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그리고 딱 3초, 잠시 멈추어. 다음에 짧은 루틴 중 하나를 실행해 보세요. 천천히 심호흡 3번. 발끝에 의식을 집중하기. 손끝을 가볍게 누르며 감각을 느끼기. 눈동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이 짧은 멈춤은 당신의 뇌를 과거의 위협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안전한 현실로 다시 데려옵니다. 2단계, 인식, 감정의 이름을 붙이세요. 감정은 막연할수록 더 거세고 이름 붙여질수록 다뤄지기 쉬워집니다. 그냥 화났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건 분노일까, 서러움일까, 무시당한 느낌일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땡땡에서 땡땡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예를 들어,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외롭고 화가 나. 나는 나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수치심을 느껴. 이 문장은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야만 당신은 다시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표현 감정을 정직하게 전달하세요. 감정을 참는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성숙은 그 감정을
내 책임 아래에서 안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쌓이지만 존중하며 말로 꺼낼 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말에 내가 좀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 감정이 조금 흔들렸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서 잠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 3단계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정지, 인식, 표현. 이 짧고도 강한 루틴은 트리거가 폭발하는 순간 당신이 선택권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반응은 본능이지만 선택은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감정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감정의 파도 앞에서 딱 3초 나를 위해 멈추어 서는 그 작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은 질문들. 감정적 트리거는 단지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정이 말을 걸어오려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네는 것입니다. 질문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한 가장 깊은 통로가 되어줍니다.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는 질문. 방금 올라온 이 감정, 정말 지금 이 상황 때문일까? 이 감정은 과거의 어떤 장면과 닮아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 감정을 자주 느끼는 특정한 패턴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지금의 반응이 지금의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면의 어린 나와 대화하는 질문. 이 감정을 처음 느꼈던 그때의 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그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고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까?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진심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감정의 기원을 찾아가는 동시에 내 안에 미처 돌보지 못한 아이를 안아주는 길이 됩니다. 감정과 현재의 나를 연결하는 질문.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억누르고 있는가? 피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이 감정을 표현한다면 어떤 말과 방식이 나를 더 존중하는 선택이 될까?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건 나의 어떤 가치, 어떤 경계가 건드려졌기 때문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감정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지켜야 할 어떤 소중한 부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앞으로의 연결과 회복을 위한 질문. 지금 이 감정을 통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이 감정이 다시 반복될 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감정을 지금의 내가 주도적으로 마주하는 회복의 길로 이끕니다. 질문은 해답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진짜 질문은 나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진심으로 던지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언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진짜로 들어준 사람이 있었던가? 혹시 그 사람이 나 자신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당신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감정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감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당신 안에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 깨어난 신호였습니다. 상처받았던 기억,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끝내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들이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당신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몰랐을 땐 그저 두려워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땐 오히려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또 이렇게 흔들려?
이 정도도 감당 못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결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회복할 수 있고 진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줘. 그때의 나를 이제 좀 들어봐줘.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니? 감정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감정 앞에 멈춰 섰을 때, 그건 당신이 연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깊이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해석하려 들기보다 그저 잠시 함께 숨 쉬어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당신을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 감정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연결시키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부정하는 대신 조금씩 믿어보세요. 감정이 안내하는 그 길 끝에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적 트리거를 이해한다는 건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의 나와 다시 연결되는 길, 더 진실한 관계를 살아내는 힘, 그리고 더 단단한 나로 회복되는 여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정은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볼 준비가 되셨나요?